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마 아이고 삭신이야 하는 나지막한 신음과 함께 삐걱거리는 물음마디의 통증으로 하루를 시작하실지 모르겠습니다. 70을 넘기고 80을 바라보는 나이, 혹은 이미 그 고개를 넘으신 당신에게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충직한 일꾼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세수를 하러 들어간 욕실 거울 앞에서 당신은 멈칫합니다. 조명 아래 비친 얼굴엔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선들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분명 마음은 아직도 푸르른 청년 같고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곳도 많은데, 거울 속의 그 사람은 검버섯이 매려앉은 손등과 깊게 처진 눈꺼풀을 가진 노인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하는 서글픈 의문이 마음을 핥히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읽어온 관계의 지도가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젊은 시절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누군가의 든든한 아버지였고 일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이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호기롭던 리더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명절이나 생일이 지나고 나면 집안에는 정적만 감돕니다. 손주들은 어느새 커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하기보다 자기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려다가도 바쁘겠지 싶어 슬며시 전화기를 내려놓는 당신의 손은 얼마나 망설임으로 가득합니까? 북적거리던 핸드폰 연락처를 위아래로 훑어보아도 막상 오늘 저녁에 소주 한잔 할까? 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는 한 명씩 세상을 떠나거나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경제적인 변화는 또 우리를 얼마나 작게 만듭니까? 평생을 벌어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는 내 주머니 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은퇴할 때 받은 공로패는 거실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내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은 꼰대의 잔소리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 하나 못해 쩔쩔매는 자신을 발견할 때의 그 당혹감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다가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는 얼굴로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만 노인은 인생 전체로 자신의 모습을 보인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쓸쓸함, 그 상실감, 그리고 이제는 끝인가 하는 불안함은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가장 깊고 고요한 심해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배가 폭풍우를 만나지만 어떤 배는 파도에 휩쓸려 난파되고 어떤 배는 그 파도를 타고 더 넓은 대양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저무는 해처럼 느껴지신다면 잠시만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추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왜 누구는 80세에도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고 그 인품에서 향기가 나는데 왜 누구는 모든 것을 갖추고도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사는지 그 한 끗 차이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힘내세요라는 위로가 아닙니다. 75세에서 85세 사이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를 맞이한 당신이 반드시 손에 쥐어야 할 5가지 열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열쇠만 있다면 당신의 남은 20년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은퇴 후 한동안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던 분이 갈 곳이 없어지자 하루 종일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돌리게 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에 초라한 자신을 보고 결심하셨답니다. 내일부터 딱 한 가지만 하자. 아침 8시에 구두를 닫고 문 밖을 나서는 거야. 갈 곳이 없어도 일단 구두를 닫고 집 앞 카페라도 가기로 한 거죠. 신기하게도 그 작은 외출 하나가 그분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웠습니다. 탈무드에는 작은 습관이 운명의 주인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큰 병이 아니라 무료함입니다.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존엄성을 지키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멋진 하루네 라고 마치나를 건네보세요. 그리고 잠자리를 정돈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껏 누려보세요.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아름다운 노년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쓸쓸한 마음이 드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주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신기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화가 나고 입만 열면 옛날 이야기만 해서 주변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본인도 외로우니 자꾸 자식들에게 서운하다 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관계는 더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가진 게 그리 많지 않아도 참 편안해 보입니다. 그분 곁에 가면 왠지 마음이 푸근해지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방에 먼저 쏙 들어가서 제잘거립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분을 보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요.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좋아서 그래 라거나 돈이 많아서 여유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탈무드라는 오래된 지혜의 책을 보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웃는 사람이다. 이 말이 참 뻔한 소리 같죠? 하지만 75세가 넘어서 이 말을 진짜로 실천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아름답게 늙어가는 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자식들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80이 넘으셨는데도 늘 얼굴에 은은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보게,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보물지도를 이제야 찾았거든.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아내를, 내 자식들을 더 행복하게 해줬을 텐데 말이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보물지도가 무엇일까요? 왜 어떤 노년은 사막처럼 황량하고 어떤 노년은 잘 가꿔진 정원처럼 꽃향기가 진동할까요? 그 비밀은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성공의 공식을 완전히 뒤집는 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잃어버린다고만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고, 직장을 잃고, 기운을 잃는다고요. 하지만 진짜 현명한 사람은 이 시기에 새로운 5가지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만 제대로 할 줄 알면 80세의 당신은 청년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에이, 이 나이에 내가 뭘 새로 시작해.
하고 손사래를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단한 공부를 하라는 것도 돈을 많이 벌어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부터 마음먹기에 따라 당장 바꿀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당신의 전화기를 다시 울리게 만들고 당신의 거울 속 얼굴을 다시 웃게 만들까요? 그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면 아하,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오면 기쁜 마음에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식들의 대답은 짧아지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조언이 아니라 인정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가 왔을 때 딱 한마디만 하셨대요. 할아버지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참 궁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손주가 밤새도록 자기 학교 이야기를 늘어놓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할 말이 있어서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해야 해서 말한다. 유대인들은 입보다 귀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노년의 침묵은 무능함이 아니라 상대방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마당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녀나 친구를 만나면 마침표 대신 물음표를 던져보세요. 그랬구나. 그래서 기분이 어땠니? 라고 묻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대화하고 싶은 매력적인 어른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마법 같은 5가지 비밀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돈이 한 푼도 안 들면서도 당장 오늘 오후부터 당신의 기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에이, 다 귀찮아. 이 나이에 뭘 하면서 대충대충 살기 쉽습니다. 옷도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입고 밥도 물에 말아 대충 때우고 누가 집에 온다고 해도 늙은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사람의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끗하고 단정해야 그 안에 영혼도 빛이 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80살 어르신은요, 혼자 사시는데도 식사 때가 되면 꼭 예쁜 매트를 깔고 제일 좋은 그릇에 정성껏 음식을 담아 드신답니다. 누가 본다고 그렇게 유난을 떠느냐는 물음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나를 대접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대접해주지 않거든. 참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먼저 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낡고 구멍난 옷을 입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로 나 늙었소 하고 광고하며 다니지는 않았나요? 내 몸에서 향기가 나고 내 옷매무새가 단정하면 신기하게도 내 마음가짐부터 달라집니다. 허리가 펴지고 목소리에 힘이 실리죠. 그렇게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제일 먼저 변합니다. 자식들도 이웃들도 어머, 우리 아버님 어머님 참 정정하시고 멋지시다 하며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옷 좀 잘 입는다고 인생이 달라질까 싶으시죠? 진짜 비밀은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나를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신기하게도
사람을 끌어당기면 자석 같은 힘이 생기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왜 어떤 어르신 곁에는 자꾸 가고 싶어 할까요? 그건 그 어르신이 단순히 깔끔해서가 아니라 입은 닫고 마음은 열 줄 아는 특별한 대화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가 아니라 상대방이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찾아오게 만드는 비결, 그리고 지갑을 열 때와 닫을 때를 기가 막히게 하는 그 노련함,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어른이 됩니다. 자, 이제 겨우 맛만 살짝 보여드렸습니다. 남은 4가지 비밀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부담스러운 부모가 아니라 닮고 싶은 인생의 선배로 우러러보게 만들 핵심 열쇠들입니다. 도대체 그 4가지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은 20년을 외로움이 아닌 풍요로움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노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그 5가지의 정체를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채널 돌리지 마시고, 아니, 전화기 잠시 내려두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워보세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어떤 분은 돈이 수십억이 있어도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 사는 걸 아까워해서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연금으로 빠듯하게 살면서도 만날 때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쏜다 하며 웃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기분 좋은 에너지에 끌리는 법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푸는 손은 받는 손보다 항상 위에 있다. 돈을 주고 있으면 그 돈의 크기만큼만 대우받지만 돈을 쓰면 그 인격만큼 대우받습니다. 베푸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영향력을 넓히는 투자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손주에게 네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 먹어라 하며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줘 보세요. 혹은 고생하는 경비 아저씨께 시원한 음료수 하나 건네보세요. 그분들의 고마워하는 눈빛이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완성하는 5가지 열쇠를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열쇠는 나만의 거룩한 루틴을 만드세요. 어르신들, 은퇴하고 나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고 불러주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참 무력하게 만들죠. 그래서 자꾸 자식들 전화를 기다리게 되고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탈무드에는 휴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음 일을 위한 거룩한 준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년의 시간은 휴식이 아니라 고역이 되기 쉽죠. 75세 이후에 가장 행복한 분들은요, 자기만의 시간표가 있는 분들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어도 좋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9시에는 동네 공원 한 바퀴 돌기, 오후 2시에는 신문 읽기나 글씨 연습하기, 이렇게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걸 하코데시, 거룩함라고 부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죠. 이렇게 나만의 일과가 꽉 짜여 있는 분들은 자식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고 즐거우니까요. 내가 나를 잘 돌보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궁금해서 연락을 해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요즘 왜 이렇게 바쁘시지? 하고 말이죠. 두 번째 열쇠는 입은 닫고 귀를 여는 침묵의 마법. 어르신들,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내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그 귀한 마음을요. 하지만 탈무드는 우리에게 아주 따끔한 충고를 합니다. 말은 은이지만 침묵은 금이다. 그리고 하나 더. 현명한 노인은 질문하는 사람이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요. 아름다운 노년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사람입니다. 손주가 오면 공부 잘하냐? 라고 묻는 대신 너는 요즘 어떠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는 대신 네가 고생이 많구나. 내가 도울 건 없니? 하고 그저 들어만 주세요. 말을 아끼고 귀를 열면 당신은 고집센 노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어른이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드는 비결. 그건 바로 당신의 침묵 속에 담긴 따뜻한 경청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지갑을 열어 덕더를 쌓으세요.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탈무드에는 지갑은 닫혀 있어도 마음은 열려 있어야 하지만 노년에는 지갑이 열려야 마음도 열린다는 우스갯소리 같은 진리가 있습니다. 큰 돈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손주들 만날 때 과자값이라도 먼저 내고 친구들과 모였을 때 커피 한 잔 먼저 사는 그 넉넉함이 중요합니다. 돈을 쥐고만 있으면 돈의 노예가 되지만 돈을 쓸 줄 알면 돈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누구한테 대접을 받아야지. 왜 내가 내?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며 지갑을 여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보고 존경을 표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열쇠로는 죽는 날까지 학생으로 사세요.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하고 배우는 순간 청춘이 돌아옵니다. 어르신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나 라는 말씀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탈무드에서는 배움을 멈춘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노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상 참 빠르죠. 스마트폰으로 음식 주문하는 법, 손주들이 좋아하는 노래, 혹은 평생 해보고 싶었던 붓글씨나 악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배울 때 우리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그 초롱초롱한 눈빛이 바로 청춘입니다. 다섯 번째 열쇠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가져오는 기적인데요. 자, 어르신들, 이제 제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5가지 이야기 가만히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에구, 저걸 내가 다 어떡해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래, 저 정도면 나도 오늘부터 하나는 해볼 수 있겠다 싶으신가요? 탈무드에는 참 마음을 울리는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손바닥을 활짝 펴고 떠난다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리지만 갈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뜻이죠. 75세에서 85세. 이 시기는 바로 그 손바닥을 천천히 그리고 아름답게 펴는 연습을 하는 때입니다. 꽉 쥐고 있던 고집을 펴고 자식에 대한 집착을 펴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펴는 것이죠. 그렇게 손바닥을 활짝 펴야 비로소 그 안에 평온이라는 선물이 담기게 됩니다. 어르신들, 당신은 지는 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내어 가장 달콤하게 익은
황금빛 열매입니다. 열매가 익어야 씨앗이 땅에 떨어져 새로운 생명을 틔우듯 당신의 현명한 노년은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오늘 거울을 다시 한번 보세요. 깊게 패인 그 주름은 그동안 가족을 먹여 살리고 세상을 버텨온 당신만의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대로 단정하게 옷을 입고 부드럽게 웃으며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보세요. 만약 당신이 이 5가지를 실천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신다면 당신의 80대는 인생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평화로운 황금기가 될 것입니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아도 외롭지 않을 것이고 무릎이 조금 아파도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울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 내가 가진 것을 충분함으로 바꿔주는 마법입니다. 한 요양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 누워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놓을 때도 밥을 줄 때도 늘 고마워요, 천사 같네 라고 말씀하셨죠. 그 한마디에 모든 직원이 그 할머니 방에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어 했습니다. 탈무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감사는 최고의 화장품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손가락을 꼽으며 말해보세요. 밥이 맛있어서 감사. 햇살이 좋아서 감사. 이 기도가 쌓이면 당신의 얼굴은 어느덧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아름다운 성자의 얼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가 끝나면 잠시 전화기를 내려놓으시고 창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저기 지나가는 구름,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 차오르는 고요한 평화. 이 모든 것이 오직 당신을 위해 준비된 선물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름답고 현명한 노년을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는데 힘들지 않으시다면 한번 꾹 눌러주시고 편히 쉬십시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